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15 선거 관련해서 네. 경기도 파주을 부정선거 논란이 있는 그 증거를 놓고 경찰과 검찰 간에 서로 대립이 있었대죠. 대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0년 4월 15일에 네. 제21대 총선 투표 당일날 파주을 금촌이동 제2투표소서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네.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네요. 당시 투표관리원은 이 사실을 정확히 투표록에 기록을 했어요. 또한 일렬 번호지 한 건에 대해 절차하지 못한 사항도 투표록에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2021년도에 11월에요. 재검표에서 파주을 그 금촌 이동에요. 그 모든 투표지를 검수했는데 분명히 있어야 할 그 20장의 투표 관리 도장 날인이 없는 투표 용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뭐 일련 번호가 절치되지 않는 한 장도 보이지 않았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비정상적인 투표 용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재검표 그렇죠.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나오고 총투표의 그 종이 숫자 개수가 정확히 일치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깨끗하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투표 용지에 손을 댔다. 이건 도저히 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없는 이야기죠. 재검표 하기 전에 누군가가 손을 댔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있으면 정말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관할하는 그 쪽이 이 혐의 이걸 갖다 조사하고 증거가 있고 이런 것을 갖다가 고소 고발은 당시에 미래통합당 박모 후보가 도태우 변호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소 대리를 통해서 2022년 8월 22일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피고소인은 파주시 선관위 사무국장 등 이렇게 피고소인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진행될 당시요. 파주 경찰서장 그 73대 서장이었던 그분이 부임한 상태였죠. 그분이 했죠. 있는 당시인데 이모 서장. 그렇죠. 그런데 이 파주 경찰서는 고소인은 불러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피고소인인 참고인이나 피고소인은 전혀 조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파주 경찰서에서 그해 11월 14일 사건을요 무혐의 종결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좀 웃기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또 요구했잖아요. 그 후에도 파주경찰서는 또 요구해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6개월 지난 올해 5월 달에 해당 사건을 다시 또 무혐의 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은 경찰의 두 번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서 검찰은 파주경찰서 측에 보완 수사를 재차 요구하게 된 걸 또 요구했죠. 그쵸? 7월 19일자로 검찰은 파주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그 요구한 검사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이근정 검사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용맹스러운 검사가 있어야 돼요. 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잘못된 점은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검사로서 인정을 받지. 이게 자꾸 무혐의 처리한다고 의심이 가고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넘기면은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해 그 11월 14일이요. 파주 경찰서가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당시에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요 같은 해 12월 19일
파주 경찰서에서 보안 수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이제 검찰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2차례나 또 보안 수사를 지시한 것은 굉장히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허술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경찰이 얼마나 엉터리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투표록에요 기록된 그 비정상적인 그 투표지가 재검표 현장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별다른 해명 없는 한 일반인들이 봤을 때요. 선거에 부정한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관위가 주범이거나 공범이 아니냐 이게 의심을 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투표지 관리 업무가 선관위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선관위가 맡고 있지 않으면은 이런 의심을 받겠어요. 그래서 이 검사의 행동이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라면은 제대로 이것을 관철시켜야 되겠죠. 대법관들이나 법관들이 잘못하고 있는 이런 면에 대해서는 깨 부숴야 됩니다. 검사가. 근데 이제 지금은 또 파주 경찰서장이 새로 신임 경찰서장이 왔답니다. 전에 경찰서장이 아니랍니다. 아무튼 2번이나 보안 수사를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묵과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다시 정확하게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이요. 경주 연설에서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세력은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하죠. 그렇죠.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이 이렇게 나왔지만 1960년에 저 자유당 정권 때 부정선거 한 사람들 사형시키거나 뭐 사실은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주체가 그때는 내무부였지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요번에 이 파주 관련 정확하게 밝혀서 이 부정선거 다시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선거 관련해가 지금 많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총장부터 시작해갖고 차장 뭐 자기 식구들 다 채용하고 그러고 뭐 돈도 안 줘야 될 돈을 갖다 수당을 막 그냥 비상임들한테 돈도 막 주고 그렇죠. 이런 마당에 국민들이 선관위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는 이걸 맡은 검사는 이모 검사죠. 아까 말했는데 그 검사님은 계속 이거를 끝까지 해서 물론 이제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는 그 각을 세우는 같이 보이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밝혀서 투표 권리를 한 국민들을 갖다가 어쩌든가 알도록끔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 경찰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찰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아직까지도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4.15 총선 당시에요.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현재 그들의 임기는 이미 4분의 3을 지난 시점이라고 봐야 되죠. 아니, 그러면 거의 다 끝났잖아요. 뭐 6개월 있으면 지금 내년 4월이면 8개월입니까? 하여튼 뭐 거의 다 해물 거 다 해먹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있다면 다 해먹은 게 다 헤쳐먹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도 부정선거를 획책하려는 세력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좀 그 선관위 직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이 파주 이 투표용지 21장 튀어나온 거 이거 밝히지 않으면
이 현 정권도 더 많이 오릅니다. 예? 이거 밝혀야 됩니다. 현 정권도 더 많이 오르게 돼 있어요. 네. 어쨌든 파주을 이거 수불 한 장에 이거 없어졌다. 이 재검표에 문제가 있는 거, 이 검찰과 경찰, 예? 하여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서 끝까지 밝혀서 현 정부의 명운을, 현 정부의 그 신뢰를 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방송, 화평방송, 축복방송이 파주을 부정선거 경찰과 검찰의 대립하는 그런 면을 보이고 있는 무혐의 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인사를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